주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봤더니 의외로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다른 강의보다도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와중에 한문 공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죠? 그런데 한문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어렵다. 또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려워서 아예 생각도 하기 싫더라. 그냥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그 다음에 또 한문은 중국 문자다. 그리고 특히도 이 울산은 누구냐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유일하게 그 한글 문화 축제를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축제인데 여기만 아주 독특하게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도 유별나게 한글 사랑이 남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방자치단체들 지역명 앞에 보통은 뭐 이렇게 수식하는 어휘들이 있죠. 제 고향이 서천인데 제가 고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쪽에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어서 오늘날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곳이라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지역을 강조를 하는데요. 자, 울산은 어쨌든 그 최연배 선생님 덕분인지 제가 태어난 고향에는 앞에다 뭐라고 붙였느냐면은 어메니티 서천.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 고향 땅에 부모님 성묘 때문에 그 가끔 찾아가는데 제 옆에는 항상 그 영문과 출신 2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이래요. 근데 저 북쪽으로 가봤더니 저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로하스 연천 그래요. 저건 또 뭐냐 그럼 모른답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 유수의 영문과 출신을 또 모른답니다. 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울산은 뭐라고 붙였느냐 혹시 아세요? 공무원 맞아요? 이 울산시에서 이거 저희 뭐 월급 주지 말라 그래야 되겠네. 자, 저는 알아요.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그래서 역시 최연배 선생님의 고향은 다르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공공용어 뭐라고 했나요? 공공용어 무슨 한글화 이렇게 그 정리집 하나 냈죠. 순화집인가요? 그거 낸 부서인가요? 예, 그 열심히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쪽 담당하는 데서는 뭐라고 하냐, 지식업 콘서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언어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더 심지어는 자, 최근에 그 우리가 한문에 무식하다 보니까 옛날 그 조상들의 쓴 글조차도 못 읽고, 더더욱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들겠구나. 세종임금은 뭐예요? 어린 백성을 그저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오로지 한글 전용만을 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대단히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한글 내후년인가요? 2017년부터인가 18년부터인가 아마 4학년부터 그 한글 병기를, 한문 병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 집어넣기로 지금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킬 텐데요. 그랬더니만은 여러분들 그 한글학회에서 뭐라고 그 반론을 냈느냐면은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큰일 났네. 한글에도 관심 없고 한글학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소리 글자체인 간제차를 쓰는데 왜 우리는 소리 글자를 놔두고 뜻 글자를 쓰느냐라고 해서 항의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맞아요. 큰일 나죠. 간제차가 소리 글자인가요? 간제차는요, 간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 글자의 모양, 몸체를 간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간체라고 부르고, 기존에 우리가 원래 쓰던 한문의 정체는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붙인 이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번거로운 글자체다. 그래서 번체 이렇게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체와 번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옛것은 번거롭고, 그죠?
반봉건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폐기해야 될 것들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번체의 개념을 썼습니다. 다만 글자만 이제 조금 날씬하게 획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간체를 써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 문화의 그 무슨 대혁명을 이뤘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중국 지식인들 대부분이 야 간체차를 폐기하자 그래요. 왜? 간체차는 더 이상 뜻글자로서의 의미도 잊어버렸고 더더욱이 이 컴퓨터 사회에서 이거 못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문 치려면 어떻게 써요? 안 쳐봐서 몰라요. 아래 한글에 우리가 만약에 한문 그러면 한자 문자 쓰고 한글로 써놓고 F9 키 딱 누르면 한문하고 그런데 한문을 뭘로 쓸까요? 그 글자를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한나라 한자에다 이제 문문자 써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엉뚱한 글자체들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특히 공무원들이 한문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문은 분명히 뜻글자입니다. 쟤네들이 간체차로 바꿔놓고도 이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오로지 뭐 하느냐 발음만 연습해요. 글자 읽는 방법을. 거기다 뭐 수학이다 사회다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 글자를 못 읽는데. 그것도 글자 그 발음 기호를 뭘로 하지요? 로마자 그 표기법으로 하죠. 중국 놈들이요. 저 서양에서 들은 로마자 표기법을 가지고 자기들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야 그러지 말고 한글로 쓰자라고. 그러니까 한글이 소리 글자의 최고의 그 발음 교육이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들어옵니다. 어쨌든 중국은 철저하게 언어 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컴퓨터 시대에 그저 굳이 간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 글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 글자만이 아닌 뜻 글자가 갖고 있는 원리를 배워서 훨씬 더 많은 창조적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리 글자를 쓰는 나라하고 뜻 글자를 쓰는 나라하고의 그 머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른바 지능지수죠. 단연 압도적으로 뜻 글자를 쓰는 나라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소리 글자도 쓰고 뜻 글자도 쓰기 때문에 대단히 그 좋은 그 민족적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폐기해버렸죠. 폐기해서 이제 서로 간에 지금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쓰더라? 영어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죠? 공공용어의 상당 부분이 영어가 침투되어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무슨 공공기관들 자체도 약자를 전부 다 영어로 쓰고 있죠. 혹시 LH공사 왜 약자인가요? 토지주택공사 랜드하고 아우 굉장히 유식한 분이네요.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뭐 리빙하우스 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가지고서 랜드 앤드 하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한문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그거는 치워야 될 그죠 반봉건적 잔재의 산물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예 배우지도 않습니다. 센터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중앙 자리는 다 비워놨어요. 양보하신 건가요? 아, 사양 지심이 많으시군요. 센터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걸핏하면 센터랍니다. 그런 변방족들의 그 어찌 보면 자격지심이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지. 내가 못났다고 내 거를 깨끗하게 서구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다 갖다 짓밟아 버렸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것들 어떻게 되던가요?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 자산마저도 심지어 아까 지금 한글 학기에서 발표했던 저 중국 문자는 그저 간체차는 소리 글자다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리 글자를 뜻 글자를 제대로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은 그 지식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지식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강사가 여기서 열심히 한 걸 가지고 그냥 들어서 흡입하는 게 지식이 아니죠. 공자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이 불사즉 망이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만 하다 그랬어요. 하나만 하다. 우리의 그동안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식학 콘서트의 내용도 보니까 엄청난 내용을 듣고 있는데 자 열심히 강사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흔히 유학이다. 한국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서당 교육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뭐 무슨 공부로 생각하나요? 암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외워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외워서 어디에 쓸모 있냐 딱 하나 있죠. 뭐 하시나요? 외워서? 시험 봤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냐. 마침내 공무원 시험까지 패스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막상 뭔가를 내가 펼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콱콱 막히죠. 뜻글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무한히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하에서 그죠, 울산 파워 내지는 지식업 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울산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느 쪽이라 이렇게 하나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위치했더라? 동남부. 또 달리 표현하실 분 없나요? 동남부. 그랬더니만 또 경상남도 어느 쪽? 경상남도 어느 쪽? 동쪽. 북동쪽이라는 말 어느 분 하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말을 표현하는데 지금 일단 보세요. 지도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얕아가지고서는 요 2가지만 사용하고 다른 걸로 설명할게요. 지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때요? 저쪽에 있는 그림은 저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다 맞아야죠. 그죠?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 하나는 이 울산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동남쪽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책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남동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향은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한 방향은 우리 지금 동남쪽,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서울에서 노원구에 사는데요. 노원을 또 뭐라고 하냐면 서울의 동북부 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보세요. 지금 열심히 외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주역 강의라고 두루두루 강의하는데 그 중에 한 분 가운데 초등학교 그 교장직을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정년퇴임하신 분이 오셔서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놈의 노원구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학교에서 내내 북동부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행정도시에서는 이거를 동북부 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셔요. 그래서 일리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기준점을 정하죠. 예, 동서남북. 동서남북인데 우리의 그 방향 기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우리 지도는 뭐가 위쪽으로 가나요? 북쪽이 위로 가죠. 그러면 북쪽이 위로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 지도입니다. 그럼 이쪽 지도는 뭐예요? 남쪽을 위로 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2개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틀렸다는 소리도 또 못해요. 그 교육 중에 제일 힘든 게 공무원 교육이라는 거 아시죠? 도대체 반응들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실컷 반응하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한쪽은 보통들 틀렸다 그럽니다.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동남쪽이다 라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거냐면은 요걸로 기준으로 해서 저 2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되시나요? 대답 참 잘하세요. 자, 이 기본적으로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표현할 때는 동남쪽, 그 다음에 이쪽 표현할 때는 뭐예요? 예, 서남쪽. 저쪽 위쪽을 표현할 때는 서북쪽, 이쪽 표현할 때는 동북쪽. 말씀들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자, 그 여러분들이 방식이다 그러면 자,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앞쪽으로. 저 뒤에 보이시나요? 옆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방향을 표시하는 게 2가지 방식으로 지금 쓰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이 방식으로 해서 쓰죠. 그러면 이쪽이 위에가 뭐가 되나요? 북쪽. 아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동쪽.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럼 북쪽이 위로 가고,
자, 남쪽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모든 지도가 표시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해놓고 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디더라? 남동쪽. 이제 달리 표현 안 해요. 꼭 시키면 꼭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나라의 토끼 꼬리 쪽이다. 아니면은 저희 쪽에 남단 끝이다. 단이라라는 말 남단 쪽이다라고 하는 동남단 끝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울산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디로 표현할 거예요? 위쪽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자, 울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표현하자면 신라시대 지역이죠. 그죠? 신라시대 쪽입니다. 자, 신라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렇게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우리나라의 구석에 있던 나라가 그죠? 구석에 있던 나라가 이리 가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다 점령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석 개념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해양 세력, 그죠? 자, 해양 세력과 교류를 하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이쪽을 그죠? 전부 다 점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 큰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날 지금 전부 다 이 방향만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우리가 항상 서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항상 기준이 요걸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냐면 요걸로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다시 요 그림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그 지구를 표현하거나 우리나라를 표현하거나 어느 한 지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표현하면 동그라미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루두루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태극도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어떤 분들이 태극도 나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반대가 되나요? 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태극기일 겁니다. 요거하고 다르죠. 원래 태극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쪽은 남쪽입니다. 제가 한문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한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들어가고 자, 이게 남쪽이에요. 공자님 말씀 가운데 한 모퉁이를 들어주니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한 모퉁이를 들어주었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르쳤는데 배웠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당 교육이라는 것이 이후에 잘못돼서 무조건 외우는 교육이 되지 절대로 뜻글자 이 한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절대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이 그래요. 남쪽 했더니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뭐가 돼요? 아래쪽은 북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은 세상의 기준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왼쪽은 뭐가 돼요? 동쪽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라는 게 됩니다. 자, 서양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 동양 문화, 다시 말해서 황하 문명권의 문화의 원류는 대단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동양 문화는 자, 기본적인 생산 기반이 뭐더라? 농업이죠. 자, 농업이고 서양 문화는 유목민족이죠. 자,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그때 길렀던 짐승을 가지고 뭐냐면 물물교환, 기본적으로 장사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예요. 끊임없이 움직여 살다 보니까 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밖에서 살 일들이 많죠. 제때 쉴 곳에서 못 쉬고 야제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방향을 잃을까봐 항상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러면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 낮에는 괜찮은데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은 필요로 하는 게 뭔가요? 나침판을 깜깜함중에 어떻게 봐요? 전기불로 이렇게 해요? 참, 나침판은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별이죠. 별 중에서도 늘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별이 뭐예요? 북극성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 방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농경문화는 뭐가 필요한가요? 네, 대답도 잘하시네. 농경문화는 기본적으로 햇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잘 대답을 못하세요. 왜? 예로부터 동양문화는 뭘 썼으니까? 달력으로 음력을 썼으니까. 그래서 음력을 썼으니까 아, 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햇빛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아야 식물이 잘 자라죠.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햇빛이 점점 짧아지면 다 얼어 죽으니까 그 전에 빨리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관찰을 해야 되냐면은 해의 길이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의 길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죠. 그래서 동서가 여기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하나라고 표현할 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자가 이렇게 되죠. 뜻글자에서 하나 개념은 만물을 다 뒤덮고 있는 하늘 개념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죠? 그리고 모든 기준은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저 동쪽도 외워야 되고 남쪽도 해야 되고 하나가 이렇게 해서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남쪽이다라는 것은 해가 올라가서 남중하는 거죠. 가장 따뜻한 때죠. 그 따뜻한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두 개 다.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따뜻한 기운을 받고 다시 모든 것이 만물이 싹 터 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하나 했더니 뭐까지 나왔던가요? 네, 잘하시네요.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도는 이리관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다 깨어진다. 그러면 하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로 여기로 모였죠? 하나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모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모두 속에 여러분들은 몇 분지 몇이에요? 여기 뭐 150명, 160명, 160명 중에 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알아야 돼요? 자신의? 네, 대답 잘 하시네요. 자신의 뭘 알아야 되느냐?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분수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던 분수예요. 자신의 분수를 잘 모른다. 뭐 어떤 자가 돼요? 저런 푼수 같은 놈. 이렇게 되죠? 푼수예요. 이거 세게 발음하면. 그죠? 할푼니 할 때. 자,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황하문명권의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 2, 3, 4라고 하는 순서나 양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리가 되는데, 자,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건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동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이미 한나라 때 여러분들 허신 그러면 설문해자 이 얘기는 좀 들어봤죠. 이 문자를 풀이했던 설문해자를 쓴 사람이 열십자를 설명을 하면서 일은 동서요. 요거 그죠? 뚫을 꼰자 요거는 뭐냐? 남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뜻글자의 1이나 10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쪽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요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과장님 이름 뒤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 사무관님이 오자가 되어 있어요. 오. 자, 오자. 오시 그러면 몇 시인가요? 12시죠. 낮 12시죠. 바로 요 낮이 남중하는 요 시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오시입니다. 자, 오라는 글자 잘 보세요. 자,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양균이 저 어디에 남쪽으로 남중했다가 더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모든 것은 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15로 다 펼쳐졌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게 오시입니다. 그래서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죠. 그럼 밤 12시는 뭐예요? 자정이죠. 여기가 자죠. 자자 보세요. 자, 하루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시작해서 요 시기 때 끝납니다. 그죠? 밤 12시에서 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밤 12시, 24시죠? 우리 옛날 12시로 표현하면 12시에 끝납니다. 마치는 거죠? 요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 글자 뭔가요? 마칠 요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글자를 제대로 공부라 마칠 요자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해서 자, 다 맞췄는데 여기에서 다시 뭐가 생겨난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면 자, 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땅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요 하늘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그대로를 다 받아야 되죠. 해를 주면 햇빛을 받고 그죠? 추위를 주면 추위를 받아가지고 만물을 길러내는 것이 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웅크려야 되나요? 펴야 되나요? 펴야 되고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 글자가 있기 이전 시절에 먼저 만들었었던 부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땅의 개념이고 이게 음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늘이라면은 이건 땅이 되고 양이라면은 이거는 음이 되고 위가 되면 아래가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나무에 줄기가 되면은 가지가 되고 이런 의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양기운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양기운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고 다시 양이 하나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죠? 내가 또 성이 돼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자자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에는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죠. 선생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한 바퀴 다 알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것 자체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여기다 아까 역 그랬더니 혹시 오늘 가면은 무슨 뭐 명리학이라도 공부할까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다면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역이라고 하는 건 바꿀 역자 역자이고요. 쉬울리자 이자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뀌느냐 해와 달이 바뀌는 것이고요. 상형으로 표현하자면 또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뱀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을 쉽게 바꾸죠. 그래서 쉽게 바꾼다라는 이자가 되고요. 또 이거를 해로 보고 이거는 달월자의 변형으로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바뀌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영차하면서 바뀌던가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울리자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쓴 그 유학경전 해설 책들에다가 전부 다가 이 역해라고 썼더니 나름대로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그거 쉽게 풀이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쓴 책들은요 주역의 원리 입각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책들은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자 바꿀 역자 역인데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타났냐면 아까 우리 황하무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농경문화라 그랬습니다. 농경문화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해 뜨고 지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양에서는 양력을 쓰고 자 우리는 음력을 씁니다. 양력은 뭘 가지고 기준을 했냐면은 양력은 기본적으로 태양력이죠.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봄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대략 366일 내지는 354.2424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양력은 다만 뭐만을 알 수 있느냐면은 계절만을 알 수 있어요. 계절을 알고 하루 해가 떴다 이것만 알죠. 오늘이 며칠인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오늘 며칠이죠? 제가 몰라요. 며칠이죠? 그럼 물어봐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달력 좀 보자. 시계 좀 보자. 컴퓨터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찾죠. 그럼 옛날에 연애하던 청춘 남녀들이 야 몇 월 며칠 날 어디 다리 밑에서 만나자. 어떻게 달력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해요? 뭐 가지고 만날 거예요? 애인은 만나야 되는데 틀림없이 시간 잘 맞춰서 잘 나가요. 뭘 가지고? 막대 그림 다 나오네요. 하기야 참 별 볼 일이 없으니 뭐 별다리로 여러분들 밤하늘을 보세요. 밤하늘에 다행히도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물론 뭐 별자리 모양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매일매일 누구나 다 저 무지렁이 백성들 누구나 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달입니다. 그죠? 달 모양을 보고 그래 초사흔날 어디에서 만나자 알았다 가마 이렇게 하고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달을 보면은 누구든지 아 오늘이 며칠이다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오늘 해가 저기서 뜨니까 오늘 며칠이라 죽었다 깨나도 알기 힘들어요. 그죠? 다행히도 저 하늘에 저 달님이 계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날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따뜻한 날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날 언제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 한 바퀴 삥 돌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부터 자,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태양력으로 해서 366일 하는 동안에 달은 몇 번 도나요? 달은 이 속에서 차고지고 하고 하는 게 보름달 되는 경우 그래서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인데 달력은 지금 한 달에 며칠로 되어 있느냐면은 차고지고 하는 게 대략 29점 얼마 됩니다. 그래서 달마다 뭐냐면은 29일, 30일이에요. 그죠? 29일을 두거나 30일. 이 올해가 지금 이번 달이 무슨 음력으로 몇 월 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윤 9월이에요. 그죠? 윤달이 들어가는 9월인데요. 윤달 9월로 해서 나중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약속을 정한다 그러면은 이 생에는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92년 후에나 다시 윤 9월이 들어오니까요.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혹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력으로 이렇게 담은 게 참 좋아요. 그죠? 누구나 다 백성들한테 오늘 몇 월 며칠이다, 몇 월 며칠까지 뭐 하라 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안 맞아요. 1년 동안에 몇 번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요게 아까 12번이 들어갔죠? 12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달의 날수를 총 따져봤더니 대략 며칠이 나오냐면은 354일. 아이, 계산 잘 하시네요. 354일에 나옵니다. 대략. 요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1년이면은 얼마? 약 12일이죠. 그럼 3년이 되면 얼마가 쌓이나요? 곱하기 3 하면 36일 하니까 3년에 윤달 한번 두겠죠. 그죠? 윤달 한번 두는데도 아직 며칠이 남았네. 6일 남았죠. 그럼 다시 2년 보태서 5년 후에는 2번 둬야 되겠죠. 8년에 3번 두고 19년에 7번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바로 윤달입니다. 자, 윤달을 두니까 자, 한 바퀴 삥 이것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 바퀴 삥 도는 걸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가 돼요? 태양력으로 표현하면은 숫자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우리가 천간 개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음양, 오행, 뭐 육식갑자 따지는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얼마로 표현되느냐 하면 10간으로 표현되죠. 그죠? 자, 10간이라고 하는 간자도 한번 보세요. 간자도 1에다가 그죠? 하늘에서 이게 하늘 개념이죠. 하늘에서부터 뭐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다 펼쳐졌다죠. 십자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 훈을 열십이죠. 열이라는 게 뭐예요? 열다, 열렸다, 열매 이 개념이에요. 그죠? 하늘이 모든 걸 다 열매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그 열매 맺게 해주는 그동안에 땅 속에서도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냐면 땅을 지라 표현해줘. 지를 뭐라냐면은 지지는 몇 개예요? 12개죠. 자, 12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지. 지라는 거 보세요. 하늘에서는 음양의 기운만 있을 뿐이죠. 낮과 밤만 있죠. 그 낮과 밤이 돌고 돌면서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생겨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겨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싹트고 자라다가 그 다음에 죽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 1부터 10까지 쭉 펼쳐지는 동안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체, 또자라고 하는 손으로 만진다라는 뜻입니다. 만질 수 있는 형체들이 어디에서 생긴다? 땅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일단 한글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거기에 고스란히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늘에서는 오로지 뭐만 내려준다? 음양의 기운만 내려줍니다. 자, 태극도를 가지고 이렇게 안 그리고 이상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 태극도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연과학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유학경전의 뜻글자라고 하는 것들도 철저한 이 음양오행, 다시 말해 자연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잘 할 겁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말은 참 잘하죠.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예요? 요 그림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양기, 밤 12시를 지나면서 이제 양기운이 점점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떠지면서 어떻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는 것이 가장 극성해지는 것이 여기가 되는 거죠. 한낮. 그죠? 한낮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이렇게 지면서 다시 뭐가 생겨나냐? 음기운. 그죠? 점점 어두워지면서 1년 계절로 표현하자면 점점 추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고스란히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물 끓는데도 보세요. 밑에서 물을 막 이렇게 해서 불을 올리면은 따뜻해진 물이 위로 올라가면 물을 이렇게 내려가죠. 이 순환의 원리예요. 이게 태극도가 그런데 어려워요. 혹시라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방향으로 동쪽은 해가 뜨는 지역이고 이쪽은 남중하고 해가 지는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영남자도 보세요. 남영남자도 10시 다 베풀어진 거죠. 다 베풀어져서 그 양기운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그물망자에서 다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덮고 이게 십간이라라는 거죠. 또 다시 하나가 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된다라는 어쨌든 자 양기운이 다 펼쳐져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덮는 상이 바로 남영남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북이 37.5도인가요? 아니 32.5도인가 이쪽이 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지역에서 모든 집들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하느냐면은 예, 남향을 해야 되는 거죠. 향입니다. 남향. 향한다. 자, 향한다라는 뜻이 되고 자,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처음에는 둘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차이 나는 것은 천리만큼 차이 나죠. 그걸 우리가 호리지차 천리지우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차이였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 천리만큼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거를 바로 잡으려면은 뭐냐면 이 방향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뒤엉켜집니다. 자 이렇게 잡아놨더니 당연히 자 모든 집들은 그래서 남향에서 짓죠. 남향에서 지어야 또 햇볕도 제일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쪽에 집도 모든 조경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에는 또 춥고 그런데 해는 어떻게 돼요? 해는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겨울에 햇빛도 최대한 많이 받고 여름에는 햇빛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비가 많죠. 그래서 이 비가 많으면 집안이 습해서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나온 그 조경법이 뭔가요? 집 짓는 구조도 지붕을 이렇게 내리죠. 지붕을 이렇게 내리고 자 처마를 둡니다. 그죠? 처마를 두면은 여름에는 해가 기본적으로 위로 가는 거니까 여름에는 거의 저 마루 끝에나 해가 닿을까 말까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에는 정남향집을 골라서 사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가 정남향집만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나 다 인가 다 해주죠. 허가해주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저 집안에 남향집들 보면은 어디에요? 베란다 거실 저 안쪽까지 햇빛 들어오죠. 그래서 별로 난방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마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당에 푸른 잔디를 심고 나무를 우거지게 심어야 되나요? 자, 우리의 마당은 그렇게 했다간 집 다 썩어버립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흙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저 쨍쨍 햇볕 들게. 그래야 집안이 뽀송뽀송 마르고 굉장히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조차도 자 이런 구조로 안 만들어서 잠자면서 병에 걸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글자가 이거죠. 사람 인자의 변형입니다. 두 사람이 뭐예요?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배자라고 하는 것에 등배자를 어떻게 써요? 북녘북자 쓰고 달월자, 육달월자 쓰는 겁니다. 이게 등이죠. 내 북쪽이라 이 소리야. 내 앞쪽은 항상 남향, 밝은 쪽을 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자 글자들이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놔두고 그래서 우리 울산이다 그러면은 동남방 이렇게 되겠죠. 아주 밝은 지역이구나. 그래서 울산이라는 이름이 울산 한자 어떻게 쓰나요? 울산 한자 못 쓰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울산 할 때 울자가 이렇게 돼 있죠. 옆에가 뭐 있나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아, 대답 다 하시네요. 무슨 울자예요? 무슨 울자예요? 큰일 났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아니죠? 자, 제가 그 지금부터 딱 9개월 전에 여기 동네에 와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 육육자런이 비야 이위로다. 그죠? 애아 부모여, 그 다음에 애아 부모의 생아 놓치셨다라는 말을 썼는데, 놓치셨다. 육육자라냐면 길고 아름다운 쑥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기르는데 참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길렀는데, 그래서 길고 아름다운 쑥인가 했더니 아름다운 쑥이 아니라 못난 제비쑥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위자가요, 자, 울산이라 할 때는 울로 읽지만 위라고도 읽습니다. 그 위라고 읽을 때 이거는 못난 제비쑥 개념이에요. 제비쑥. 쑥이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맛있는 쑥들 그 끝이 좀 가실가실하죠. 제비쑥은 어떤 거냐면 납작한 형태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이거 대위하고 뭐 군인들 표현할 때 이거 쓰죠. 원래 저 글자가 뭐냐면은, 자, 울산이니까 울산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써놓고 원 글자는 원래 불화자예요. 위에가 뭐냐면 다리미를 뜻하는 겁니다. 다리미 위자입니다. 다리미 옷을 다림질하면 또 다 옷이 빳빳하게 잘 펴지죠. 그래서 빛난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잡다, 빛난다, 펴진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다, 그래서 울창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울산이다 그러면 그냥 고을읍 개념으로 해서 그냥 고을 개념으로 해서 고을울이라고 표현할 텐데, 실은 울창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시경에서는 그래서 못난 제비쑥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 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역에 보면은, 주역에 이제 모든 것을 바꾼다는, 혁명한다라고 하는 택과 혁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문야 위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빛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자, 못난 제비쑥과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단히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빛나는 도시가 되고, 뭐 여러분들 뭐 창조도시 하니까 진정으로 창조를 이루려면은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이제 익히셔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냥 방향이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대로 시작하자면 여기가 언제냐면은, 하루대로 표현하면 하루도 표현할 수 있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생 전부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여기가 언제예요? 아침이 되죠? 아침 조자입니다. 조자도 보세요. 아까 십자가 아래 위로 있는 거죠. 10이라는 건 하루 개념이 되는 거죠. 하루 해가 지나고 지금 새로운 해가 떠서 밝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다 이런 뜻의 아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낮이다 그러면 낮주가 되겠죠. 이게 남쪽은. 자, 낮주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낮주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해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해의 그림자를 그릴 수 있을 때 분율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저녁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는 저녁석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죠. 해가 지면서 뭐가 조금씩 보이나요? 달이 보이죠. 이제 글자 좀 보이나요? 달월자에서 하나 줄여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달월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밤야자가 되는 거죠. 천지인 삼재에서 밤 기운이, 밤이 점점 길어지는 데에서 달월자에서 길게 빼는 것이 바로 밤야자입니다. 하루때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또 이거를 좀 더 넓히면 1년 개념이죠. 이쪽이 1년 중에서 언제가 되겠어요? 예, 봄이 됩니다. 여기는 여름이 되는 거죠. 자, 봄춘자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대신 이것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어때요? 여름 그러면 덥죠. 무지무지 더워서 우리의 행동거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릿느릿해지죠. 글자를 잘 보시면 여기도 이게 들어가네요. 그죠? 우리 머리 혈자하고 비슷하죠. 자, 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머리가 왜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도 되고요. 하늘은 또 뭘로도 표현하냐면, 이 아예 부호도 없을 때 하늘은 동그라미 개념으로도 씁니다. 동그라미 개념으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혈 이렇게 쓰고, 얼굴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머리 숫자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있죠? 이, 목, 구, 비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요. 눈 안 보여도 소경들 뭐 음악 연주 잘만 하더구만요. 옛날에 국가에서는 자 소경들을 기본적으로 국가 약사들로 씁니다. 또 안 보이면은 이거 잘 들려요. 입 없어도 그저 며칠 굶어도 살잖아요. 그저 한 20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또 말 안 해도 살고. 또 코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코 몇 분만 막고 있으면 3분만 막고 있으면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코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목구비에서 이제 한자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귀는 2개죠. 항상 왼쪽을 우선으로 합니다. 양이죠. 이쪽이 양이니까, 자, 귀에, 왼쪽 귀에서 귀 구멍 2개죠. 2개라는 선 또 개념도 들어갑니다. 자, 비어있는 곳이다. 이 소리예요. 귀구멍. 그 다음에 목, 우리 눈구멍 그러죠. 눈도 몇 개예요? 2개예요. 그 다음에 입은 하나죠. 코는 콧구멍이 2개죠. 자, 콧구멍 2개 하고서는 2개 하고 쓰려고 봤더니 이렇게 되죠. 그런데 눈하고 다른 게 있죠. 코를 통해서 뭐가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숨쉬기는 다른 거는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가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발달이 됩니다. 숨 쉬는 것,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야 지금부터 얘야 숨 쉬자 해서 숨 쉬거나 훈련하고 나서 숨 쉬었나요? 아니죠. 숨은 어떻게 쉬어요? 저절로, 스스로. 그죠? 그게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자자죠. 자연히 할 때. 원래 코비자의 원형이 이거예요. 그런데 코는 다른 것과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 하냐, 얼굴의 한 복판이다. 그래서 밭전자를 갖다 씁니다. 밭전은 밭전이 아니라 실은 뭐냐면 가운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10길 우물을 판다라는 의미에서 가운데 개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얼굴 가운데서 어때요? 제일 높죠? 들려져 있죠? 들공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죠. 코가 뭡니까? 그러면은 자, 콧구멍은 2개요. 거기서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서 그죠? 숨을 쉬면서 얼굴의 한 복판에 제일 오똑한 것이 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글자가 좀 보이나요? 그래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무지무지 했어요. 그동안에. 여기 공부 웬만큼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다 그러죠? 뭘 배웠어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왜냐면 여러 뜻글자를 중국 문자다 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이게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 혹시 모를까봐 배울 학자. 학교도 갔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배울 학자가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교사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친 걸 배웠겠죠? 가르칠 교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자, 요렇게 쓸 겁니다. 우리가 요렇게도 쓰고, 그죠? 이게 가르칠 교예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를 잘하게 한다라는 교학상장이라고 맞는데, 뭘 가르치고 뭘 배웠어요? 공부하신 분은 이미. 자, 이게 뜻글자예요.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뜻글자를 뭐처럼 공부했냐면 영어 단어 외우고, 그죠? 독일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공부했더라라는 겁니다. 배울 학자, 가르칠 교자. 그럼 가르친 걸 그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갑니다. 2글자의 공통분모를 찾으시오. 아들 자자 확실하게 보였네요. 또 이거 골치 아프죠. 저 선생 앞에서 지금 X자 하자. 이거 뭔가 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그죠? X자 모르니까 X 합시다. X 그렇게 해놓으면 틀렸다 개념이죠. 자,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모양 보세요. 2개가 뭐 하고 있나요? 예, 교차하고 있다. 교차도 있죠. 사귈 교자의 교자도 이렇게 쓰네요. 그죠? 여기도 이게 있네요. 그죠?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예, 중앙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 떳떳하죠? 떳떳하게, 남녀가 항상 남녀가 떳떳하게 만나야, 그죠?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하는 게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만나는 게 기본적으로 누가 만나요? 저걸 글자를 그대로 여기다 써봅시다. 이렇게 되죠?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태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태극이 나뉘면서 이쪽이 양이 되고 이쪽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에서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이쪽은 서쪽은 음이 되는 거죠. 저녁 때가 되는 거니까. 이쪽은 해가 점점 뜨니까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글자가 이렇게 가는 것, 혹시 이 글자는 뭔지 한자로 쓰면 파일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페인 모양이다 이렇게 되고, 이쪽은 예, 이건 뭐예요? 파일불. 요거는 두 글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부수를 뭘로 타냐? 이걸로 찾아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항상 뭐냐면 이쪽이, 자, 음에서 이쪽은 그러니까 조금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인데요. 조금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어두운 음에서 밝은 양으로 간다라고 할 때 나아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나아간다. 나아가고, 이거는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들립자는 뭐가 길어지냐? 요게 길죠? 요게 짧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두 개가 뭐냐면 사귄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사기를 예자에 하나만 쓰면은 사귈 예자가 되고, 그러니까 뜻글자죠. 사귈 예자가 되고, 모양이 이제 나중에 가위 모양, 그래서 가위 예자라고도 씁니다. 처음에 여기서 누가 사귀냐면 양과 음이 사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뭐가 생겨나나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귀어요? 기운으로 사귀죠.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봐도 사귀어가지고 뭐를 만물을 내죠. 천지지간에 유만물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물이 있고 난 뒤에 남녀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물을 내요. 그 만물들도 때가 되면은 일정하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성인이 되면 또 서로 사귀죠. 사귀는 관계입니다. 유학은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귀는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유학입니다. 우리가 일륜지도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요렇게 아까는 사귈 예자. 요거는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를 본받는다. 그래서 이건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죠? 자, 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얘가. 그죠? 요거를 글자를 조금 좀 다르게 쓰면, 멋지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요렇게도 씁니다. 이 교자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도 향교가 있죠? 향교에 가다 보면 아마 교자 쓴 거 잘 보세요. 보통 그 주련이나 데 보면 교자를 요렇게 썼을 겁니다. 자, 효라고 하는 거, 요렇게 쓰는 거나 열십자로 쓰는 건 어때요? 같은 글자죠?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습니다. 뜻도 기본적으로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 가르치느냐? 효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 배울학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먼저 머리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천문이 열려 있습니다. 절구 구자가 되기도 하고 머리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팔은 이렇게 있고 두 다리만 어떻게 돼요? 바둥바둥거리죠? 이게 무슨 글자? 아이야자. 아유, 글자 많이 하시네요. 아이야자. 이런 아이한테 이 머릿속에, 그죠?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돼요? 예, 자, 이거 먼저 천지자연이 살기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와 그 속에서 일륜의 법도가 이 속에 싹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때려주면서, 아니죠. 덮어주고, 잘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요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배워나갑니다. 요렇게 해서 배워나가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홀로 스스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뭘 보든지 간에 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죠? 아까 뭐라고 하냐면 배우고 생각지 아니하니까 하나가 되죠. 평생을 이제 죽어서나, 그죠? 죽기 전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죽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아이고,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이게 늙을 노자예요. 여러분, 늙은이 그러면 싫어하는데요. 자, 옛날에 주자나, 옛날에 여러분들 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뭐냐면 대로 호칭을 표현합니다. 나라의 큰 늙은이다. 늙은이라고 표현할 때 이때는 그래서 깨달은 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늙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천지자연의 이치를 두루두루 익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더라? 허리가 꼬부라졌더라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늙은이는 존숭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늙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유, 짐덩어리 저 언제 죽나 이렇게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한글이라고 할 때 한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글자 속에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아까 동남서부 그래서 이제 방향은 확실하게 잘 잡았죠. 뭐하면 방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방자도 하나 이왕이면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를 무슨 방이라 그래요? 아, 모방. 모가 뭐예요? 모가 뭐예요? 아, 모방이라며요. 소리는 방이 되고 모가 뭐예요? 예, 각진거죠. 그죠? 각진거예요. 각진거를 방이라 그러는데, 그럼 방향 그러는데 왜 각진거를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 그죠? 네모가 어떻게 각져 있는 게 무슨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방향이 네모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둥근 모양인데. 자, 혹시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물어볼까봐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창세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자, 이제 인류의 대홍수 시기를 맞이하죠. 그런 동서양 공이 인류의 대홍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 서구의 그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느 그저 선택받은 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예, 잘하시네. 노아의 방주를, 그죠? 그 노아가 하느님 모르고서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것들을 다 싣고서는 떠납니다. 그죠? 비가 이제 물에 안 잠긴 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게 방주가 되고, 이 똑같은 시기를 거치는 화문명권의 요임금, 순임금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라는 이 치수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다 물기를 파요. 자, 농경문화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영원히 추방이에요.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만 배 타고 도망갔다. 두 번 다시 이 땅에다 발 못 붙입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황하문명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거 치수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자, 우임금의 치수사업이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학의 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 자, 이때 방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들어가나요? 주uk을 할 때 주는 배주자죠. 이것도 원래 배예요. 배인데 이 배는 무슨 배냐면은 글자 그대로 통나무 판 거예요.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양쪽에 노를 젓는 배가 이 배고, 자, 네모났다 그랬죠? 뭐겠어요? 떼배, 뗏목. 뗏목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사람이 싣고 왔다 갔다 하면 떼배 개념으로 표현하죠. 떼배입니다. 떼배가 그래 네모난 모양인데 어느 한 방향으로 물 따라서 가든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모양 생긴 게 어때요? 모가 났죠. 그래서 모방자가 되고 방향방, 방소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뜻글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모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네모나다. 그런데 네모난 게 왜 방향으로 쓰입니까? 이거까지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글자 하나를 알고도 무궁무진한 걸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정해 놓으면은 이제 모든 이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쪽은 1년으로 표현하자면은 봄에 해당된다 그랬죠. 봄을 특징 지어야 되죠. 아까 동쪽이다, 아침이다, 봄이다. 봄의 제일 큰 특성은 뭔가요? 소생. 뭐가? 만물 가운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목이죠. 초목이 막 움터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건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게 나와서, 그래서 자, 이거를 뭐냐면 모광지절,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 모광지절, 왕성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해기운이, 그죠? 많다라는 모광치절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 동방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 그러면은 그동안 나무목만 했었죠.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목이라 표현하면 봄이구나, 목기운이 왕성한 계절이구나, 아침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라고 할 때 아침에 해가 동쪽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질 때는 뭐 나무에 해가 안 걸리나요? 이게 동력동자 설명하면서 가끔가다 뭐라고 하느냐. 해가, 그죠? 저 동산에서 떠올라서 나무에 걸린 모습.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죠. 그러면 해가 지날 때 서산에는 나무에 안 걸리나요? 그죠? 이렇게 반드시 반격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글자 뭐 이상하게 멋대로 만들었네? 라는, 그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 동방목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 목기운이 왕성한 계절 또는 목기운이 왕성한 요 방향에서 해가 떠오른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동쪽을 모광지절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봄을 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광지절 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름의 가장 큰 특색은 여름 뜨겁죠. 네, 뜨거워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하다가 참 설명하다 말았네. 자, 이 얼굴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코가 되겠죠. 눈, 코, 귀, 입 다 빼는 코예요. 자, 이 코인데 위는 머리는 둥그렇죠. 그죠? 머리는 둥그러운데 자, 이 둥글기도 하면서 또 뭐냐 밝은 양기운이죠. 해가 머리 꼭대기에서 찌끈찌끈 이렇게 내리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걸음걸이가 어때요? 느릿느릿해져요. 그래서 천천히 걸을 쇠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여름이라는 계절은 뭐냐? 뜨끈뜨끈한 햇볕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다 늘어지는 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걸음이 느릿느릿해지는 때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름의 특색을 표현했고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많다. 그래서 화왕지절하고 화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떻게 하나요? 자, 가을추라고 할 때 가을추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죠? 그죠? 가을추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벼화자인데 벼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 맺는 곡식들이 익으면은 무거워져 가지고 고개 숙이는 거죠. 그죠? 그래 익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햇볕이 필요하죠. 가을이 됐는데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이 뭔 놈의 가을이 됐는데 이렇게 뜨거워? 안 뜨거우면 가을이 아니죠. 여름은 무덥고 가을은 굉장히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연글어야 되는 거죠. 자, 잘 연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모든 과일들이 떨어진다. 떨어지기 전에 단단히 연글어야 되죠. 연그는 겁니다. 자, 여름 과일하고 봄 과일, 여름 과일, 가을 과일들 차이 나죠.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은 어때요? 말랑말랑하게 저장성이 없잖아요. 그죠? 가을에 모든 익는 것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있습니다. 그죠? 요 위치도 잘 보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리고 사람도 그렇죠. 늙으면은 물기 빠져서 어떻게 돼요? 요새는 영양이 좋아가지고 뭐 쭈글쭈글해지죠. 기본적으로 딱딱해집니다. 사람도.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기운이 많더라. 그래서 금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금왕지절.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조금 있으면 추워집니다. 어떻든가요? 아까 오다 보니까 뭐 다 설이 맺혔던데 어때요? 겨울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기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얼어붙습니다. 그죠? 물기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얼어붙기 때문에 자, 그걸 뭐라고 하냐? 물 기운이 왕성한 계절, 그래서 수왕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미도 맞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올라가죠.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흘러내려가죠. 실은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도 모든 만물을 축축이 적시기 때문에 자, 물에 대해서 장작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은 약수라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래로 흐르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올라가고 싶죠? 지위 올라가려고 어떻게 해서 모든 별짓을 다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다 적셔주고 길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 가운데 가장 착한 것은 바로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 겨울을 수왕지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하늘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하늘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걸 아까 음양이라 표현했죠. 자, 태극에서 자, 양과 자, 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이 돌면서 뭐가 생겨나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이것들이 나타나는 형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토에서,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을 뭐라 하냐면 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행이라 표현해요. 음양과 오행이라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 어디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이치,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옛사람들이 관측을 해서 이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가 지금 중앙으로 있지만 실은 모든 계절마다 다 매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입니다. 왜? 자, 우리가 이제 계절로 표현한, 우리가 이제 조금 오행 공부한 사람들은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공부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는데, 요렇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니? 요렇게 갔다 가요. 화생토, 모든 건 타서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뭐냐면 우리가 복날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생목 하다 보니까 모든 나무에서, 그죠? 나무가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물 기운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되나요? 뿌리가 썩죠. 그래서 중간에 토로 매개를 합니다. 이 토로 매개하는 것이 이제 그 주역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해서 토로 매개를 하고, 역시 다 토로 매개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천간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렇게 나오죠. 지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자축, 진술충미, 자축, 그 다음에 인묘, 진사, 오미 해가면서 진술충미라고 하는 네 가지를 뭐냐면 토항지절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어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그죠? 자연의 원리를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해놓고,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천지자연이 만물을 다 길러주는 때죠. 낳죠. 새로 낳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죠. 최고로 자라는 때가 이때입니다. 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거두게 되죠. 그래서 생장, 거둘 숫자에 수가 되고요. 거둔다라는 거, 이삭을 터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잠장, 그죠? 갈무리를 해둡니다. 이 네 글자를 한꺼번에 다 붙여서 읽어보세요. 봄부터 생장, 수장. 천자문에 우리가 추수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가을에 거나 추수 개념이 되고, 추수동장이라 천자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런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천지자연이 이렇게 베풀어 주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덕은, 자, 이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계절이 어디라고 보셔요? 가장 으뜸 가는 계절. 당연히 봄이죠. 만물을 낳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덕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가장 으뜸 가는 덕이다. 그래서 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를 으뜸원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원자는 잘 보시면은 두이자라고 하는 건 윗상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저 위에 하늘에서 양과 음의 기운을 이렇게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덕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 역시 이것도 위 하늘 개념이 되고요. 땅은 네모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옛날에 글자가 없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천원지방에서 하늘은 둥글고, 그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어떻게다?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둥근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네모 써도 안 쓰고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원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우죠. 아까 방이라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덕을 표현할 때도 하늘을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둥글둥글 해야 된다. 이걸 원만이라 표현하는 거죠. 모든 물건을 가득 다 채울 수 있는 게 둥근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덕을 닮은 사람이 원만해야 되고, 둥글둥글 해져야 되고, 땅의 덕을 닮으면은 네모나야죠. 모나야죠. 그 말을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이 되고,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는 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 방정하다. 빨리 읽으면 안 되죠. 방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 방정맞은 인간이 되죠. 말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늘을 그대로 본받아서 반듯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아까 이제 또 수 개념으로도 다 표현이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냐면 일이죠. 지름이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일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학도 공부하셨죠? 옛날에.
자, 일은 다 갖고 있죠. 그죠? 소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과, 그죠?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소를 소수게, 소수도 아니고 소수, 본디소자 써서 힐소자를 써서 소수입니다. 참 다 잊어버리고 있던 개념들 이제 끄집어내 주시네요. 그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하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죠? 저 하늘이 없으면, 음양의 기운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늘을 표현할 때 일이라고만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숫자로 표현하면 그죠? 원주율을 가지고 표현한 원의 둘레. 원의 둘레 얼마예요? 원의 둘레 파이. 파이. 자, 파이 쓸 수 없으니까 3.14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소수점 이하는 다 제거합니다. 얼마냐? 3이라고 쓰면 돼요. 그죠? 하늘은 3이 돼요. 1로 표현할 때 네모 들이니까 이건 뭐가 되면 4가 되죠. 이거는 소수 개념이 아니죠.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늘을 숫자로 표현할 때 삼천양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셋으로, 땅은 둘로. 그래서 삼천양지 개념. 다 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수리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여기서 더 이상 자라요, 못 자라요? 다 자랐죠. 아까 다 자라서 맞췄다라는 걸 뭘로 쓰나요? 맞힐 요자를 쓰죠. 이거 무슨 글자냐면은 이름 가운데 이거 쓰는 분들이죠.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름을, 자식 이름을 형자를 지어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저 면서이가 글자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갖다 바꾸죠. 그래서 향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제사 지낼 향자예요. 이런 만물을 다 자라게 해주는 이런 하늘과 땅에 누가 자식으로서, 장자로서 제사 지낸다. 그래서 실은 두 글자는 다 통합니다. 향자로도 쓰고 이걸 형자로도 읽고 그래요. 자, 어쨌든 자, 하늘은 원덕이 있고 형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모두를 다 열매 맺게 해주죠. 다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을의 덕을 뭐라고 하냐, 모든 만물을 다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로운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 열매 맺었으면 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에는 날카롭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겨울에는 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복자 가운데다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씨앗들을 곧고 바르게 잘 보관해야 된다 해서 정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의 덕을 정덕하는데, 정자 보면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여자의 정조 개념이다, 뭐 정절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요구하는 것은 남자들, 관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고든 마음이다. 이죠? 정덕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의 사덕을 뭐라고 하냐면 원덕, 형덕, 이덕, 정덕입니다.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원, 형, 이, 정입니다. 그죠? 이 사계절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아야 된다 그랬죠? 뭐를? 하늘과 땅이 사귀는 이치.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는 이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봄이 되면 만물이 생하고, 그죠? 하늘이 큰 덕을 내서 만물이 다 생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이 백성들도 내죠. 옛날에는 모든 백성들은 하늘이 낸다 해서 천생 증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 내신 백성들을 관리자들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정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양민입니다. 백성들을 기르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치는 오직 뭐다? 양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들을 잘 길러야 된다. 그럼 백성들을 잘 기르는 정치가 뭐예요? 잘 길러주는 정치.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자, 하늘이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길러주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길러주는 우리 공무원들, 위정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입니다. 그게 인이에요.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이자 하늘의 으뜸가는 원덕에 해당되고, 그걸 그대로 사람이 바로 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논어를 인이라 그러는데, 인을 개개인, 사사로운 개개인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정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덕목이 바로 인입니다. 왜? 나 혼자 잘해서 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형덕을 베풀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무럭무럭 자라게 다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까 뭐예요? 제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떻게? 예를 갖춰서. 예라는 게 뭐예요? 빈손으로 음식도 차려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이 다 만들어 줬는데, 그죠?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나한테 풍성하게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만 요새는 아유 나 명절이 되니까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뭐 하느냐? 제사상 얼마짜리도 해주죠. 그런 제사는 안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예자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 보일 시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자, 저 위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다 라는 빛날 광자의 그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신이죠. 이 신에게 자, 밑에 있는 요 글자 혹시 이거 무슨 글자냐면은 이거 콩두라고 하시는데, 콩두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이게 때려서 이거 제기두자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길은 제기그릇 있죠? 제기두자예요. 긴 제기그릇. 그 제기그릇에다가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풍년이 들면은 가득 담아야 되는 거죠.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가득 담는 것이 이게 풍년풍자예요. 이게 풍년풍자가 되고, 이거를 우리 약자들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건 약자죠. 이건 제사 지낼 때는 요걸 씁니다. 구불곡자 해서 곡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담아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뭐를 담아라? 정성을 담아라 이런 겁니다. 그 형제간에 싸워가면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그 제사는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는 제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격식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화합할까 요거 생각하면서 차례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예예요. 그죠? 예라는 거. 예라는 거는 형식적인 것은 예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지금 자꾸 여러분들 공무원 사회도 보면 형식적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두고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예가 사치하려면 차라리 검소한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막 호화롭게 꾸며서 하는 건데, 공무원 사회한테 예로부터 강조하는 덕들이 뭐냐면 공수나라, 그 다음에 검소하라, 공검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맹자입니다. 공자의 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공무원 사회가 사치스러워지는 순간에 골치 아파지죠. 막 요새 보면 모든 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예산 낭비들이 많습니다. 자,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성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이롭게 해주고 다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저 하늘과 땅처럼 그대로 닮아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끊임없이 베풀어서 다 곡식을 있게 해준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세워서 해야 될 일, 그게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 자, 글자는 이게 나자죠. 나자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양양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의자예요. 밑에 글자 여기 예쁘죠?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행해야 될 게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의. 자, 그래서 인이 이쪽에 보면 인이 되고 자 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 동양 문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서가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것. 위정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보국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는 뭐더라? 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인의가 갖추어질 때 제대로 예를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절하고 접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법과 제도가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게 바로 예법이에요. 그죠? 모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바로 예인데, 인의에 바탕하지 아니한 이 예는 지극히 사치하고, 그죠? 이른바 상명하복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양은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뭐냐면 깨끗하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는 겁니다. 신한테 바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이다라고 할 때 희라고 할 때 그죠? 짐승을 이제 죽여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희자에도 보면 소하고 양이 있죠. 그래서 양은 자 신에게 바치는 상스러운 동물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깨끗하고 또 양은 또 어떤 동물이냐면은 무리지어서 다니죠. 무리를 이탈하면 얘네들은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그죠?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서는 한 마리 양이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무리 짓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리군자에도 뭐가 들어가냐면은 양양자가 들어가요. 그죠? 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양들이 언덕을 넘고 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처럼 보여요? 저 바닷물처럼, 바닷물이 포마를 일으키면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다 양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착할 선자.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 굉장히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서 누가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가면 안 가요. 뒤로 뒷발을 겁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몰아줍니다. 옆하고 뒤에서. 그래서 앞장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이라고 하는데도 양양자가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자, 머리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머리에서 자, 코빗자를, 스스로 자자를 빼고 여기다 대신 뭘 집어넣냐? 입이에요. 입보다도, 말보다도 먼저 앞장 세워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글자에 그래서 뜻글자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사물의 특성도 알아야 되죠. 두루두루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유식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지식 하는데 유식해집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면은, 그죠?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지식이라는 말도 봅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한문종 공부에 지식업 콘서트 그랬어요. 지자의 알지자는 이렇게 쓰고 식자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안다 그러면 많이 알게 되면은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식이라는 거죠. 말소리죠. 말씀한 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창과자예요. 다양한 이런 말 속에서 헤아릴 줄 아는 게 식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백성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화살시자죠. 내가 알면은 정확하게 뭐예요? 더듬거리지 않고 그 일을 빠르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알지자를 화살시자를 씁니다. 또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바로 이제 알기 때문에 빨리, 그죠? 더듬거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역판으로 얘기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적중시키는 거죠. 가운데 적중시키듯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 속에는 주장한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다. 울산에서 지식업 콘서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떻게 돼요?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죠. 자, 공무원이, 관이 끌려다닌다. 자본에 끌려다닌다. 그 사회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알으려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읽어낼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입니다. 그죠? 그냥, 내가 뭐 알고 이게 아니, 갖다가 알면은 그 다음에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지식이란 철저하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 예,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의를 바탕으로 해야 예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뭘 알아야 되죠. 근데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바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안 나죠. 유학에서는 뭐냐면 벼슬을 하면서도 시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공부하라 이게 나옵니다. 학이 어디 사이우죽학이라는 말. 벼슬 하면서도 넉넉함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끊임없이 배워라 그러는 건데, 자, 농경사회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서 겨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냐, 인예의 지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지라는 건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아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천지자연을 대표하는 날일자를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이게 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뭐더라? 요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획은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이사무관님은 아마 그 역할이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유학의 도라고 하는 인예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은 거죠. 전부 다 이게 뭐 효에 해당되는 거죠. 그 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천지자연의 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경법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양에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조전 앞에다가 덕수궁 석조전 안 가보셔서 모르나요? 분수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죠. 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분수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막 과학이 낙후돼 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걸 모르니까 저기 분수대 설치할 줄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 분수의 원리는 누구도 알았냐? 저 주막집의 주모도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 주막집 이렇게 혹시 늘어놓은 전통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울산시청에서 뭐 옛날 뭐 전통 뭐 하는데 주막집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나무관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대나무관을 또 이렇게 만들어 둬요. 옛날 술병이 이렇게 돼 있죠. 술병 속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물을 계속 흐르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솟아납니다. 병을 어떻게 내? 이렇게 꽂아놔요. 이렇게 해서 씻어요. 옛날 주막집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분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주막집의 주모도 아는 일들이에요. 그죠? 다만 궁궐에서 물을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의 이치에 순종해서 백성들의 또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기본적으로 영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천리에 순종하고 백성들의 뜻에 따른다. 그래서 모든 제 연못을 만들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방식으로 구성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은 조상들 거는 전부 다가 잘못됐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구의 잣대로 우리 거를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자, 다를 이자의 글자도 한번 봅시다. 다를 이자의 다를 이는 바로 요거예요. 밭전자에다 밑에가 뭔가요? 함께 공자죠. 함께 공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밭전자를 좀 아세요. 밭전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자, 요 이치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은 저 이치도 아니고 자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는 내가 이제 뭘 먹고 버렸더니 그 다음에 봄에 그 자리를 가봤더니 뭐가 싹이 났죠. 인류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꾸준히 그걸 관측을 합니다. 이거 봐라. 씨를 가지고 우리가 앉아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 수렵 채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고단합니다. 그죠?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축을 길들여도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거둘 수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을 구해야 되죠. 이전에 돌아다닐 때는 내가 맑은 물을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물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식수로 쓸 것들이. 그래서 오랜 인류의 그 축적된 그 지혜를 가지고 뭐냐면 우물을 팝니다. 땅속 10길까지를 들어간다 그러는 거죠. 땅속 10길까지를 파서 바로 우물 구멍을 만나는 거죠. 생구멍을 만나면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흙을 파고 들어갔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밑에서부터 뭐를 하느냐? 침묵을 이렇게 대는 거죠. 이 글자가 그대로 뭐가 돼요? 가운데 우물 퐁당퐁당 나오는 그죠? 이게 바로 우물정자의 원글자입니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죠.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자, 동남서북 이렇게 해서 쭉 모여 살고 그래서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모든 법과 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 근거로 했더라? 정전법을 근거로 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정전법을 근거로 하는데 농사 짓는데 나 혼자 우리 가족노동 가지고 되든가요? 농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죠? 함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이렇게 쓰죠. 공변될 공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공자가? 자, 기본적인 바로 요 제도예요. 자,
우물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 요걸 기본적으로 마을의 한 단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서로 간에 우리 공동적인 거 누가 같이 하자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인을 하나 여기다 둡니다. 관리집을 요 집에다 두는 거예요. 그죠? 이걸 관리를 두고 나머지 8집이 어떻게 돼요? 8집이. 그죠? 8집이 요것까지를 공동경작해야 되죠. 마을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공동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경비를 여기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8집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공동체 할 때 공자도 한번 보세요. 자, 글자가 이렇게 있지만 역시 뭐예요? 이 정전법, 요 자체를 몇 집이? 8집이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공동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여기서 쓰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함께 공동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게 세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8집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함께 농사 지어주고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들은 누구 거? 다 내 거. 이게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공전과 사전의 개념이에요. 이게 유학에서 얘기하는 정전법의 사회가 되고 공동체의 사회입니다. 요즘에 공동체가 남용되죠. 저 서구 유럽에서 유목민족들이 만든 무슨 공동체의 공동체인데 기본적으로 농경사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른바 관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고 국가가 또 뭐가지를 보장해 주느냐? 아까 유학은 교학하는데 뭐가 있어요? 효죠, 효. 여러분들 효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효도. 그만도 기본적으로 제가 효도하라 그랬습니다. 효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넉넉하셔서 괜찮으시구만요. 자, 노부모 모시기 힘들어서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부모 죽이고 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효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못하면은 효를 할 수가 없어요. 효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식과 그 다음에 요즘에 주거 문제죠. 다시 먹는 문제, 이게 뭐예요? 주거 문제, 의식 쪽 이게 다 마찬가지. 이걸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은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물론 그 노동은 전부 다 백성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읍내에다가 집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옷을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 유학사에서 옛날에 성인이 다스린 나라의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지 몇이냐면은 10분지 1세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조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분지 1 부가가치 떼고 못 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학이 여러분들이 사회주의권들이 결국 뭐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동양에서 우리 중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저 사회주의 이론이란 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유학의 이 정전법이요. 주역이 어디로? 서구로 넘어가면서 이걸 공부했던 애들이 막 쓰죠. 애들이 공부를 한 것을 야 이런 게 있구나. 걔네들은 경제적 개념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유학의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덧붙여냐면 덕이라는 게 덧붙여지죠. 어진정치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는 빠지고 요것만 경제적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효를 하려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요걸 보장해 주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내가 정치를, 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잘 복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지정책이라는 말로 요즘 바뀌었죠.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요거를 가장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거 문제 해결, 먹는 문제 해결이더라. 그죠? 기본적으로 옛날 사회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하죠. 그러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너는 동쪽에 살고 나는 남쪽에 살고 나는 북쪽에 사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풍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글자 속에는 너하고 나하고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공통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종임금이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문자어로 서로 사람한테 아니할세라는 말 썼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문자와는 다르더라. 그래서 중국의 말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글자를 썼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이런 어린 백성들을 애달프게 여겨가지고 새로 28자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다르다라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화문명권의 철학 원리는 같지만은 어디가 다르다 보니까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풍속이 다르다 보니까 말도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맞는 글자를 내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한글 들어가겠습니다.